당신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나요? 진심으로 영혼 깊은 곳까지 무엇이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지, 단순히 호감을 느끼거나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의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고 그의 눈에 당신이 여러 사람 중 하나가 아닌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정도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온 세상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작정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잡지, 끝없는 블로그, 친구들의 조언, 기성세대의 지혜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속눈썹의 길이, 엉덩이의 굴곡, 완벽한 피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들은 보살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잘 다려진 셔츠, 그의 문제를 들어주며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는 능력 같은 것들이요. 그들은 당신이 순종적이고 가볍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항상 미소 짓고 축구든 낚시든 그의 취미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규칙과 체크리스트를 통째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검합니다. 노력합니다. 그 역할을 연기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춰 만들어진 완벽한 그림, 예술작품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 도시가 잠들고 당신이 온전히 혼자 남게 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완전한 거짓말의 느낌을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쳤습니다. 피부에 파고든 가면이 지겹습니다. 피상적인 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노력이 지겹습니다. 당신의 본질이 아닌 기능 때문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사랑은 규칙의 집합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다른 무언가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진정한 무언가에서.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밝은 구석을 탐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칼 융은 우리가 투사와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쉬운 우리 자신의 기대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드물게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돌파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안개를 뚫고 너무나 진실된 무언가가 나타나 현실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 연극의 막 뒤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스스로 꾸며내는 무한한 이유들 뒤에는 사실 단 두 가지 이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불을 지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형적인 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당신의 외모나 요리 실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잊을 준비가 되었나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알게 될 것은 당신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아마도 착한 여자의 이미지일 겁니다. 잘 웃고 상냥하고 친절하며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갈등을 피하고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며 이 속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 우리 모두는 이 이미지를 추구하도록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편안한 사람이 되라고, 기분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함정, 수백만 명의 여성이 믿게 된 가장 잔인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내뿜는 그 빛은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의 모조품입니다.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 즉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이 착한 여자의 가면은 진짜 자신을 숨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울고 싶을 때마다 미소 짓고 속에서 아니오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마다 동의하고 누구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할 때마다 당신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희미하고 인공적인 정오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진짜 빛을 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친절하고 상냥한 여자가 좋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깊은 무의식의 수준에서 그들은 가짜를 느낍니다. 당신의 영원한 미소 뒤에 숨은 긴장을 느낍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순종적인 태도 뒤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본능적으로 완벽한 연기가 아닌 진정성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빛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좋아 보이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췄을 때의 당신 자신입니다. 진정한 빛은 두려움이나 변명 없이 드러나는 당신의 진정성입니다. 그것은 슬플 때 슬퍼하고, 배신당했을 때 분노하고, 기쁨이 넘칠 때 행복해하는 자기 자신이 될 용기입니다. 이것은 가면을 벗고 세상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모든 불완전함을 포함해서 보도록 허락한 여성의 에너지입니다. 이 빛은 아무나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날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정성,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정직함이 압도적이고 최면적인 매력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미소와 외워둔 문구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존재하기를 감행하는 여성은 신선한 공기 한 모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는 유일한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있나요?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녀의 존재라는 더 미묘한 무언가에서 빛이 드러나는 여성. 당신이 그녀와 카페에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나머지 세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는 경험. 다른 테이블의 소음, 지나가는 차들, 휴대폰 알림,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오직 그녀와 당신, 그리고 그녀의 관심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현존의 에너지, 그녀의 빛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끝없는 방해물로 가득한 우리 세상에서 이것은 매우 드문 재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옆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과거, 미래, 할 일 목록, 인스타그램 피드 등 어딘가 먼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분산되어 있고 피상적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이야기하지만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빛을 가진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온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주위를 헤매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 듣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가면이나 역할이 아닌 당신 자신을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녀의 관심은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은 중요해요. 당신이 하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따뜻한 빗줄기와 같습니다. 피상적인 만남에 익숙하고 데이트 중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나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익숙한 남자에게 있어 이처럼 완전한 현존과의 만남은 충격입니다. 그것은 답답하고 시끄러운 방에서 나와 노후가 지나간 뒤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를 즐겁게 하거나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온전한 관심은 그녀 주위의 안전한 공간, 거짓의 사막 속 진정성의 오아시스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는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좌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적 조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그토록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순간에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현존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영혼의 차원에서 이 영역에 머물고 싶곤 합니다. 마침내 진정으로 자신을 봐주고 들어주는 그 영역이에요. 그녀의 빛의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강력한 구성 요소는 그녀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사회는 여성에게 파괴적인 생각을 강요합니다. 당신은 반쪽이며 당신의 다른 반쪽을 찾았을 때 행복이 올 것이라고. 당신은 혼자서는 불완전하다고. 당신의 기쁨은 옆에 남자가 있는지,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가 당신을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이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며 무의식적으로 사랑과 관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인을 구걸하는 감정적인 거지가 되어갑니다. 빛을 품은 여성은 이 악순환의 계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반쪽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온전한 우주라는 것을, 그녀의 기쁨, 충만함, 삶의 의미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가 있기 전에도 있었고 그가 떠나도 남을 자신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열정, 관심사, 친구, 목표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자가 멋진 동반자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지도나 나침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는 흥미진진한 여행입니다. 그녀는 그가 와서 자신을 지루함, 외로움, 슬픔에서 구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속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공허함을 스스로 채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창의성, 성장, 삶에 대한 사랑으로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남자가 이런 여성을 만나면 그의 익숙한 행동 패턴은 무너집니다. 그는 그녀의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미 자신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녀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싼 선물로 그녀의 관심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물건이 아닌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먹어치우려는 굶주린 뱀파이어가 아니라 물이 가득한 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을 고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남편에게 기쁨이 달려있지 않은 여성은 그런 셈이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며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유로우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의 공간에서 단지 옆에 있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고 싶은 욕망이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은 상처 입은 자아를 위한 목발이 아니라 풍요로운 영혼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빛이 작용하는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고 가장 깊으며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진정한 빛을 가진 여성은 남자에게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를 비추는 평범한 거울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위한 살아있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현재의 자신, 모든 두려움, 콤플렉스,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그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 자신의 온전함과 진정성은 무의식적으로 그 안에서 그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열망을 일가에 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설교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를 고치거나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남자를 완성해야 할 프로젝트로 봅니다. 이것은 자아에서 비롯되며 저항과 파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빛의 여성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 그녀의 차분한 자신감, 자신에 대한 충실함, 내면의 힘,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장을 만듭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문득 어깨를 펴고 싶어집니다. 그는 더 용감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고결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잊고 있던 자신의 잠재력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강해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서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힘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녀의 빛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는 사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최고의 모습이 비친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 옆에서 되는 바로 그 자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여성이 남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즉 편안함도 보살핌도 감탄도 아닌 자기 자신의 영혼과의 만남을 그에게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지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입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내려갑니다. 대부분이 들여다보기조차 두려워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밝고 진실한 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 측면이 없다면 빛은 평평하고 무균 상태이며 궁극적으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남자가 정신을 잃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녀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칼 융은 이 용어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숨기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쁘다, 받아들일 수 없다, 불편하다고 여기는 모든 자질들을 추방하는 우리 개인의 지하실입니다. 여성에게 있어 이것은 보통 그녀의 분노입니다. 그녀의 야성과 길들여지지 않음, 그녀의 건강한 이기심, 수치심에 얽매이지 않은 그녀의 섹슈얼리티, 그녀의 취약성과 고통, 그녀의 파괴 능력, 착한 여자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억압하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윤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하로 숨어들어 거기서부터 비밀리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부되고 숨겨진 인격의 부분에 엄청난 양의 생명 에너지, 힘, 그리고 자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는 여성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녀는 편안합니다. 그녀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녀에게는 신비로움도 깊이도 없습니다. 그녀는 펼쳐진 책처럼 읽히고 옆으로 치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여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온전해집니다. 그녀에게는 포착하기 어려운 원시적인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는 깊이가 생깁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물적 본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녀의 움직임에는 포식자의 우아함이 깃듭니다. 이 목소리는 웃음뿐만 아니라 분노도 알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음색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자의 에너지는 가장 깊고 본능적인 수준에서 남자를 유혹합니다. 그의 의식은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안에서 생명을 알아봅니다. 진짜 정제되지 않은 완전한 생명을요. 그는 그녀의 상냥한 미소 뒤에 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의 부드러움 뒤에는 결코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음을 느낍니다. 바로 이 신비, 이 예측 불가능성, 이 깊이가 방정식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매력을 집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로운 그림자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 중 하나는 그녀가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필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성은 단호하고 차분한 아니오를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항상 사과처럼 협상의 초대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거절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을까, 기분을 상하게 할까, 거절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수능적인 예는 남자의 눈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 자신의 눈에 그녀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여성은 자신의 아니오의 가치를 압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변덕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주권, 자신만의 공간, 시간, 에너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녀는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죄책감 없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효과를 낳습니다. 여성의 수능에 익숙한 남자는 이토록 분명하고 확고한 아니오에 부딪혔을 때 충격을 받고 인내 깊은 존경심으로 바뀝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고갈시킬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앞에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법과 경계를 가진 주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이 여성이 그에게 예라고 말할 때 그나 예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다른 여성들의 수천 개의 진심 없는 예보다 1000배는 더 크게 울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예는 절망의 행위도 비위를 맞추려는 시도도 두려움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예라고 말하기를 선택한 자유로운 여성의 선택. 그녀는 그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그림자 부분을 받아들임으로써 태어난 이 단순한 경계 설정 능력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녀는 구하는 자에서 선택하는 자가 됩니다. 그녀는 객체에서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예를 얻고 싶어 하고 그녀의 선택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그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그녀에게 더욱 강하게 끌리게 만듭니다. 그림자는 단지 분노와 경계만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예측 불가능하고 혼돈스러운 아름다움 속의 삶 그 자체입니다. 빛 속에서만 사는 여성은 평평하고 단조로워집니다. 그녀는 항상 똑같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죽도록 지루합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조용한 항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늪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된 여성은 다채롭습니다. 그녀는 전체 스펙트럼입니다. 오늘 그녀는 새끼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다정하며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만약 그녀가 배신당하거나 그녀의 경계가 침범당하면 그녀는 암사자의 분노와 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깊이 영적이며 몇 시간 동안 명상할 수 있고 저녁에는 야생의 원초적인 열정으로 아침까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을 수 있고 우스꽝스럽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다양한 인격 부분이 드러나도록 허용합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동감, 이 예측 불가능성이 그녀를 끝없이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녀 옆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 그녀의 어떤 면을 보게 될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강처럼 흐릅니다. 본질적으로 정복과 해결을 추구하는 남성 심리에게 이런 여성은 영원한 도전입니다. 그녀는 그가 긴장을 풀고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긴장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조용한 항구가 아니라 폭풍과 맑은 날, 위험과 발견으로 가득 찬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 생명력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신 안의 생명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자신이 더 살아있고 더 진짜라고 느낍니다. 그녀는 그를 일상에서 그 자신의 정신적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녀는 삶이 안정과 통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삶은 춤, 열정, 혼돈,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그녀와 함께 이 춤을 계속 추기 위해 정신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녀 옆에서만 그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의 매력에 대한 가장 내밀한 비밀에 다다릅니다. 이것은 영혼의 차원에서 완전한 침묵 속에서 말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그의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자에게 강하고 자신감 있고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승자의 가면을 쓰기를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 고통, 두려움, 취약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 앞에서 그는 이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표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위나 기념비를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둠을 통과하고 고통과 분노, 절망이 무엇인지 아는 여성은 그의 그림자 측면을 두려움이나 비난 없이 바라봅니다. 그가 화를 낼 때 그녀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분노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약점을 보이거나 울 때 그녀는 그를 구하려 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취약성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수를 저지를 때 그녀는 그에게 수치심의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갑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상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강하면서도 약하고 선하면서도 악하며 자신감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의 온전함이 그의 온전함을 견뎌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친밀감을 만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회적 가면의 수준이나 자아의 수준에서의 연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수준에서의 연결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온전히 남김없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는 정신을 잃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지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에게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선물, 즉 그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꾸밀 필요 없는 공간, 그의 그림자가 마침내 받아들여지는 공간,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허락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신의 치유와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그림자라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극단적인 표현에서는 파괴적입니다. 진정한 자력적인 힘은 오직 그들의 결합, 그들의 영원한 춤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면서 순수한 빛의 화신인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극단으로 치달은 바로 그 착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상냥하며 다정합니다. 그녀는 결코 화를 내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으며 항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친절은 희생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보살핌은 숨 막히는 통제로 변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그녀의 무능력은 그녀가 존중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예측 가능하고 맛이 없으며 지루해집니다. 그녀는 먼지 하나는 없지만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살균된 완벽하게 깨끗한 방과 같습니다. 결국 남자는 그녀에게 모든 흥미를 잃거나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극단을 상상해 보세요. 한 방울의 빛도 없이 자신의 그림자에 삼켜진 여성. 그녀는 야생적이고 열정적이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며 어떤 규칙이나 경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섹시하고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의 열정은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변합니다. 그녀의 예측 불가능성은 혼돈과 드라마로 변합니다. 그녀의 이기심은 공감과 친밀감의 무능력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통제 불가능한 산불입니다. 그녀와 함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녀는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파괴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진정하고 깊은 매력은 여성이 이 두 가지 힘을 자신 안에 통합했을 때만 태어납니다. 그녀가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춤추는 법을 배웠을 때, 그녀의 빛이 그림자의 깊이로 밝혀지고 그녀의 그림자가 빛의 지혜로 관리될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전함이 저항할 수 없는 바로 그 힘입니다. 온전한 여성은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원시적인 꼬리표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녀는 좋다와 나쁘다라는 유치한 게임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빛이자 어둠입니다. 성인이자 죄인입니다. 창조자이자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을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그녀의 등에 올라타려 한다면
그녀는 당신이 얼음벽에서 튕겨나가듯 차갑고 단단한 경계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에 열정적이고 야생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의식을 유지하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영혼을 열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역설입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잡성, 이 다채로움이 사람들이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여성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수학 문제처럼 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을 위한 수수께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하나의 역할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역할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하나도 아닙니다.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마음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지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그녀의 내면의 진실에 의해 지시됩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 이 자신에 대한 충실함이 그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여성을 만난 남자는 여성에 대한 자신의 이전 모든 관념이 평평하고 이차원적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부피, 깊이, 끝없는 복잡성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평생 탐험해도 끝에 도달할 수 없는 온전한 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그녀 안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 즉 온전함,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진정성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온전한 여성을 마주했을 때 그의 첫 번째 무의식적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물리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음과 통제력 상실에서 비롯된 깊고 실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는 분류하고 이해하고 편리한 상자에 넣을 수 있는 여성들에게 익숙합니다. 이 여자는 착해서 가정을 위한 여자. 이 여자는 열정적이어서 모험을 위한 여자. 이 여자는 편안해서 안락함을 위한 여자. 그는 각각의 여자와 게임하는 규칙을 압니다. 하지만 온전한 여성은 이 어떤 상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틀을 깨뜨립니다. 그녀는 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시나리오가 아닌 흐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초기 두려움은 권력을 잃는 그의 자아의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충분히 성숙하고 그 자신 안에 성장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이 두려움은 매우 빠르게 변형됩니다. 그것은 깊은 존경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탄으로 바뀝니다. 그는 그녀의 힘이 자신에게 위협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더 강해지라는 초대. 그녀의 독립성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독립성을 향한 부름입니다. 그녀의 깊이는 위험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몰입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지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도전이 됩니다. 그녀는 길이 됩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하기 위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행복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도록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가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는 이 온전함에 닿기 위해 그녀와 결합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더 이상 권력 게임이나 자원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의 여정, 둘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정신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그녀 옆에서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 즉 새로운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자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정하고 깊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사랑, 남자를 세상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그 사랑은 아름다운 다리, 상냥한 미소 또는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본능과 자아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피상적인 유발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가 정신을 잃는 진정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 영혼의 온전함에 대한 그의 영혼의 무의식적이고 거의 신비로운 반응입니다. 융은 모든 남자 안에 아니마, 즉 그의 내면의 무의식적인 여성상이 살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내면의 상과 가장 일치하는 외부의 여성을 만났을 때 알아봄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합한 온전한 여성은 이 내면의 원형의 가장 강력한 화신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이자 연인이고 뮤즈이자 전사이며 처녀이자 마녀입니다. 그녀는 여성성의 완전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하고 일방적인 역할의 세계에서 이 완전함을 갈망해온 남자의 영혼은 그녀를 알아봅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느낍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사람. 내가 찾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그 사람. 이 끌림은 논리를 넘어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주파수로 조율된 두 악기의 공명과 같습니다. 그것은 알아봄입니다. 그것은 집으로의 귀환입니다. 온전함은 영혼의 가장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그것은 위조하거나 샀거나 모방할 수 없는 바로 그 마법입니다. 그것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 힘을 가진 여성을 만나면 다른 모든 여성들은 그저 빛을 잃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입체적이며 숨쉬는 예술 작품 옆에 있는 흑백 사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편안함이나 즐거움뿐만 아니라 완전함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함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 끝에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 이해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빛을 키우고 그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하나요? 단계별 지침을 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 마지막이자 가장 교활한 마음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나 행동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온전한 여성을 연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운명입니다. 당신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내면에서 죄책감에 불타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독립성을 과시하려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외로움을 필사적으로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멀리서도 읽힐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외부 형태와 내부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천재적으로 간파합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진정한 길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방전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어려운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답과 확인을 찾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당신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어떻게 마음에 들까라는 기사를 읽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에게 그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대신에 자신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바로 무엇을 느끼는가? 나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외부의 권위에서 내면의 권위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에서 나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로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고통, 분노, 두려움,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욕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삶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두려움을 통과해야만 당신은 당신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로 가는 길은 밖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정직함, 그리고 자기 수용을 통해 안으로 향합니다. 이 내면으로의 길은 종종 고독을 통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고독은 실패, 처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됩니다. 오랫동안 혼자인 여성은 자동적으로 실패자라는 낙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독성이 있고 공허하며 타협적인 관계로 밀어넣습니다. 단지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반대로 보입니다. 고독의 시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도록 주어진 신성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사원입니다. 바로 고독 속에서 고려해야 할 남자의 의견도, 맞춰야 할 그의 기분도, 충족시켜야 할 그의 기대도 없을 때 당신은 진짜 자신을 알 기회를 얻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당신의 꿈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꿈꾸는가? 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의 지하실에서 모든 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트라우마, 당신의 그림자. 고독은 당신이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소음 속으로, 피상적인 관계로, 어떤 관계든 다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은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견뎌내고 이 공간에 머무르며 이 모든 고통을 겪도록 자신을 허락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 고독의 의식을 통과하고 온전하게 나온 여성의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피할 수 없는 동반자는 실망입니다. 당신의 깊이를 보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두려워하는 남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편리한 틀에 가두려는 남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바로 그 관계처럼 보였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은 당신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실망에 대한 보통의 반응은 마음을 닫고 원한을 품고 모든 남자는 똑같아, 그리고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더 큰 고통과 외로움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지만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걷는 여성은 실망을 다르게 봅니다. 그녀는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교훈입니다. 각각의 실망은 처벌이 아니라 우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자존감에 대한 무료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남자가 당신의 진실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나요? 훌륭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거짓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진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의 길에서 당신의 성장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치워준 것입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배신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나요? 대단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계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실망은 필터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경계를 강화하고 자존감을 높여야 할 곳을 비춥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을 상처가 아닌 영혼을 위한 운동기구로 보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길은 몇 배로 빨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와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떠나간 모든 남자에게 진정으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의 잿더미에서 태어난 이 꺾이지 않는 현명한 힘은 너무나 밝게 빛나서 알아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당신의 직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어디가 당신의 길이고 어디가 남의 길인지, 무엇이 당신에게 좋고 무엇이 파괴적인지를 항상 아는 내면의 나침반.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 사회적 규범,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겁먹은 자아의 외침에 의해 묻힙니다. 우리는 책에서, 강연에서, 친구들에게서 어디서든 답을 찾지만 오직 우리 자신 안에서는 찾지 않습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여성의 과제는 이 모든 시끄러운 목소리들을 구별하고 자신의 영혼이 내는 바로 그 조용한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빛과 당신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진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에게 언제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언제 이빨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언제 마음을 열어야 하고 언제 문을 닫아야 하는지를, 언제 예라고 말해야 하고 언제 단호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그것은 논리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압니다. 이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느낌이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논리, 사회적 의견, 주변 모든 사람들의 조언에 반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내면의 나침반에 의지하여 살기 시작하면 당신의 모든 삶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마법과 동시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난 남자는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단지 당신의 자아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깊고 고대의 지혜와요. 그리고 그는 이 지혜에 닿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따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이끌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당신 자신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진정한 매력을 낳는 두 가지 위대한 힘, 즉 진정한 빛과 받아들여진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춤이 어떻게 온전함, 즉 저항할 수 없는 바로 그 마법을 낳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저는 당신이 아마도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여성, 온전하고 진짜이며 다채로운 여성, 강하면서도 연약한 여성, 빛과 그림자를 모두 품고 있는 여성, 정신을 잃게 하고 영혼이 알아보게 만드는 그 여성. 이 여성은 당신이 수년간 노력해야 할 어떤 먼 이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 여성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녀의 빛과 그녀의 그림자는 이미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무에서부터 무언가를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를 고치거나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절반을 잘라내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건설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걷어내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자신에게 씌운 모든 피상적이고 거짓된 것들, 모든 가면들을 벗어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층들 아래에서 당신은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락입니다. 당신이 지금 바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허락. 당신이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 있는 허락. 당신이 지쳤을 때 약해질 수 있는 허락.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허락. 자신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허락. 불완전하고 진짜이며 살아있을 수 있는 허락. 당신이 자신에게 이 허락을 주는 순간 에너지는 다르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은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의 그림자는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세상은 이것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신으로 존재하기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만약 당신이 이 내면의 알아봄에 떨림을 느꼈다면 이 감정이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온전함에 예라고 말하는 상징으로서요. 댓글에 느껴진 바를 적어주세요. 이 깨달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다른 여성과 공유해주세요. 그녀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혁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된 여성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바꿉니다.